안녕하세요. 네.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실무 담당하고 있는 최종호 평가사입니다. 일단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꼭 저희 랜드잇 강의 아니더라도 실무 과목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습 설명회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사 소개 먼저. 저는 일단 최종호 감정평가사고요. 평가사 합격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 지금 대형법인 재직 중이고 저는 직장인 다니면서 이제 합격을 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부량이 꽤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실무를 좀 빨리 정복하느냐 이게 사실은 빨리 합격하는 어떤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조금 실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소개. 이제 감정평가 실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감정평가 실무 과목은 사실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목이고요. 그럼 감정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대상 자산에 대해서 이게 얼마냐 그냥 금액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이 빌딩이 그냥 400억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감정평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평가라는 거는 나름대로 정해진 그 룰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제 어긋남이 없이 평가를 했느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서 글과 숫자를 보여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산출 과정이 우리가 정해진 룰에 얼마나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했느냐 요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과목 특징은요. 일단은 시간 자체가 좀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지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지가 많으니까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캡처로 떠놓은 거는 작년 시험지예요. 그죠? 작년 시험지가 문제지만 한 20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4문제를 기준으로 한 20장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문제 배점 큰 거 1번 정도가 한 문제가 7, 8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다 읽고 그냥 이제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와는 달리 좀 특이한 스타일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흔치 않고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이면 내가 문제를 읽고 뭔가 이해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낯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처음에 애로사항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그게 시간이 굉장히 모자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차 시험은 내가 뭔가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써야지만이 시간 내에 들어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막 써야 된다 뭐 그런 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는 어떤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경제학이나 뭐 회계학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보셨겠지만 감정평가는 전공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학술적인 좀 시험이 아니라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그러니까 현업에서 그냥 하던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출제위원들도 들어올 때 내가 뭐 어디선가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 업무에서 평가하다가 이거 좀 어렵거나 좀 특이했다 싶으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학생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거의 없으시면 조금 처음엔 낯섭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자, 그럼 기존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어떤 시험에 대해서 이제 서치를 하고 오실 때 보통 보면은 시험이 뭐 4, 5년 정도 걸린다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잘못된 공부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시험 기간을 좀 길게 하거나 오래 걸리게 하는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시험을 보면 객관식 시험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공부하는 시험 방법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객관식 시험은 뭐냐? 우리가 그냥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또 강의를 듣죠. 그죠? 그 2개 들으면 내가 이제 뭐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책에서 다시 보고 체크해놓고 그렇게 해서 객관식 딱 들어가가지고 좀 몰라도 내가 약간 찍으면 되죠. 아닌 것들 3개 골라내고 2개 정도만 남겨서 거기서 뭐 가장 적합한 거 하나 찍으면 되는데 사실 서술형 시험은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결론적으로 내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죠.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게 그 기존의 객관식 시험이었다면 이쪽 시험은 좀 스타일 자체가 다르죠. 내가 아예 없는 백지에다가 모든 걸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내용 전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전체적인 뼈대 잡는 것부터가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전반적으로 기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강의 보고 문제 많이 풀어보다가 또 안 되니까 강의 좀 보다가 또 안 되니까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은 사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는 그냥 될 때까지 단순 반복하는 학습이 되게 많았다고 봅니다. 이 시험 과목 자체를 그냥 강의 듣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사실은 아까 봤지만 문제지도 굉장히 많은데 접근 자체를 좀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죠. 게다가 문제를 반복 학습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문제 하나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복습하고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데 제대로 풀려면 그래도 복습하고 하면 한 시간 정도는 걸려요. 근데 우리가 양으로 접근을 할 때 그래도 문제를 푼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을 하루에 뭐 100문제 정도도 풀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그게 안 되는 시험인데 그거를 양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강의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연습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쓸데없이 투자를 하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저한테 이제 학습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좀 빨리 붙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고쳐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자, 그 다음에 실물자산에 대한 저희가 거의 대부분 평가의 대상은 90% 이상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적으로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부동산 관련 내용, 그 다음에 20, 30%가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무형자산 쪽의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사실 저게 뭔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대로변에 오피스 빌딩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서 이제 현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지 딱 받아들고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반 지식이 좀 없으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자는 어쨌든 이렇게 쓰면은 이해를 하겠지라고 내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관점인 거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혼돈이 오면은 이게 문제의 어떤 답도 갈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판단하거나 문제 푼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좀 헤매는 그런 경향으로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나름대로 학습 전략은요.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확실하고 좀 철저하게 기본 내용을 좀 제대로 숙지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요 시험은 신림동 쪽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계시는데, 자, 왼쪽에 객관식은 신림동은 서울시 북쪽에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신림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아도 사실은 나름대로 좀 유추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지도가 어떻다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맞다 아니다 정도는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내용은 내가 그 신림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 내가 가보지 않았거나 거기에 내가 직접 먹어보거나 이런 게 뭔가 물건을 사보거나 한 게 아니면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런 걸 서술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풀이 이전에 일단은 기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하고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본 강의가 강의 듣는 거에 다 비슷하겠지만 그거를 얼마나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용을 학습하고 문제를 푸는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은 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이거는 100에 100이에요. 이거는 저도 그랬고 누구든지 문제는 제 시간에 못 풀어요. 왜 그러느냐? 문제풀이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푼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객관식은 그냥 강의 들었으니까 당연히 풀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는 내용이 안다고 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조금 세분화를 시켜서 각 단계마다 내가 기계적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빨리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뭉뚱그려서 안다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아까 봤듯이 대량의 문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들의 더미입니다. 자료 더미예요, 자료 더미. 그럼 그 자료 중에서 내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도 빨리빨리 체크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평가 금액을 내려면 평가 방법이라는 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부 내용에서
이제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본 자료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들이 쫙 서 있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이게 시험이 시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문제 푼다 이렇게 접근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헤매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접근을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실무의 어떤 공부량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왜? 문제를 좀 덜 풀어도 내가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험의 기간이 좀 짧아져요.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용마다 좀 스텝을 나눌 거고요. 각 스텝마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보통 되는데, 이제 배경 이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냥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의만 듣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강의, 어떻게 보면 평가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름대로 대상이 되는 그 실무의 자산이라든가 어떤 평가의 컨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평가 컨셉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 방법을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이 있고 어떤 법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아까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제 답안을 쭉 써내려 간단 말이죠. 그럼 각각의 그 답안에 이제 쓰는 내용들이 좀 나름대로 모듈화가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연습할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40점, 1시간짜리 걸릴 문제가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좀 훈련할 수 있는 예제들을 좀 통해가지고 내용 학습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연습하는 그 과정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조금 구조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는 저만의 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제가 나름대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저 문제지를 그냥 다 읽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17페이지 문제를 어쨌든 쭉 다 읽고 답안을 쓰기 시작하다가 안 되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를 또 다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안 맞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지 저 긴 걸 2-3번씩 봐요. 한 번 풀 때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문제만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요령을 가지고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보아서 문제지를 읽는 시간 자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분석하는 시간 자체도 좀 줄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요령 있게 다가가면 통상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풀이 노하우와 그다음에 어떤 분석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스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감정평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 요 정도의 어떤 구조로 봐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망치질하거나 톱질하거나 못질하는 거를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내는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한다면, 이제 톱질하는 거 배웠으니까 가구를 만들어야 되듯이 또는 의자를 만들듯이 이제 어떤 평가 대상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각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보상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응용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스텝들이 나눠지고요. 각 스텝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배경 이해랑 내용 학습,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각 스텝을 조금 나름대로 종결을 지어가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학원들은 기본 강의 해가지고 요거 전체 내용만 강의 싹 다 하고 3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그때부터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모의고사까지 쭉 돌리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차 시험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데 강의는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안 되니까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강의의 어떤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그 컨셉은 쉬운 강의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사실 실제 시험장 가서 접하는 문제는 좀 쉬워요. 그거보다 난이도는 항상 올려서 저희가 문제를 드리고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에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실 작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시간 모자라는 분도 못 받고, 그다음에 꽈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문제는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심리에서 제가 최대한 어려운 것들로 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모의고사 하면서 한번 건드렸던 논점들이 거의 다 문제에서 주요 논점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만 따라와 주시면 사실 저는 실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게 어렵죠. 우리가 어쨌든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가지고 끝까지 해주신다면은 실무 시험 자체는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도에 따른 강의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뭐 제 강의 듣지 않더라도 이제 다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학술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쓰는 부분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쓰는 내용은 되게 적은데, 이게 처음에 그런 감정평가가 도입될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다 짬뽕 시켜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쓰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면은 그냥 일반 쭉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뭐 다 양적으로는 오히려 안 쓴 것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라든가 실제 나올 만한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고요.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은 물론 강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내가 조금 가져갈 것인가, 시험에 어떻게 좀 대비를 잘 할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꼭 저희 랜드 강의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실무는 너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험계에 사실 퍼져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 뭐 200점씩, 그러니까 매일같이 200점은 풀이를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붙는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한 4시간씩 실무 시작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안 해도 문제 많이 안 풀고 내가 요점만 잘 접근해가지고 핵심만 연습을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제 제자들, 저 강의 듣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후기를 남겨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검증된 얘기고 하니까 부디, 막 무식하게, 사실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무식하게 풀어대는 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 지향점이 없이, 이게 사실 시험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이면 3과목 다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6개월 들은 거 가지고 2년 차든 4년 차든 5년 차든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러면 그 6개월 강의 들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연습하는 과정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뭐 할 거 없어가지고 문제 푼다는 수험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집약적으로 쓰고 제대로 썼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기간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디 좀 전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내가 할 거 없어서 문제 푼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에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공부 방법과 그 공부 일정들을 잡아가지고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다음 과목 하도록 하겠습니다.